중매로 만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다 근데 얘기하셨다면서요. 사실은 저는 저 할아버지와 할머님 말씀에 복종을 해서 할머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상대하고 결혼했어요. 정혼자셨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고 그 이제 할머님이 이야기하시면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처녀다. 네.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할머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했어요. 했더니 한 이틀 지난 뒤에 할머님께서 그래도 너하고 한평생을 살 사람인데 네가 가서 한번 봐야지 그냥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중매하시는 분을 불러서 같이 처가로 가보라 그래요. 갔죠. 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요래 모진 쪽에 거기서 벽을 향해서 빽 돌아 앉아 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돌아 앉아있지?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여자 앞에 가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이랬어요. 감히 가서 이렇게 돌려 앉힐 거. 먼 데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좀 보름이 있어야 좋습니다. 볼륨, 볼륨이 좀 있어야 좋아요.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등으로 해서 엉덩 쪽으로 해서 볼거 다 보셨네요. 몽실몽실하게 좀 통통한 것이 제가 맨으로 바라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그냥 한 번에 쫙 스캔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중신하실 분한테다 그랬어요. 저 좋습니다. 날 받으라고 하십시오. 네. 하고 결정을 했죠. 네. 그 사람과 그렇게 해서 지금 세월이 56년쯤 흘려요. 그러셨군요. 근데 약간 대바리 아빠 있잖아요. 그런 맞네요. 분이셨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 드라마의 대발의 아빠가 바로 저였죠. 그런 스타일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집에 가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이 숙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볼 때 남편으로서 저는 빵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000점. 네. 그런 남편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집에 못질 하나 안 박으셨어요? 그러면 집에 못 하나 박은 역사도 그냥 없고. 박을 시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없으셨고. 12시 넘어서 더 가서 새벽 4시에 나오는데 그럼 무슨 박아요. 아침밥은 부인이 매번 그 챙겨주셨습니까? 아침밥은 못 먹죠. 그 네.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당근즙이라든지 이런 게 몸에 좋다 해가지고 저녁에 미리 이제 이래 갈아, 그때는 뭐 요즘형으로 뭐 즙을 내는 기계도 없는 시절이에요. 갈아서 짜서 이렇게 이제 컵에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먹는데 또 이제 날계란 하나 깨서 들기름 타서 마시고 그게 아침이야. 그러면 저 내 손으로 물 한 잔 안 떠드셨어요? 아이고, 안 떠있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있으면 알아서 물 갖다 딱 놔요. 말하기 전에. 그러면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강 큰 남자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는 남자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눈으로 얘기했지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갖다 주시나요? 이게 정말 남자분들이죠. 예. 내가 이랬고 보면 집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예.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물이 드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남끼리는 의사소통을 해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네. 연인끼리는 눈만 봐도 알고 부부는 온몸 어디를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랭이질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데 사실 그 김동관 통보관님하고 저랑 아파트에 같이 살았었어요. 아 진짜요? 어릴 그 때. 화곡동에 있던 예, 그 맞아요. 시범 아파트에 배철수 씨도 살고 아, 해서 맞아요. 했는데 혼자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또 애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저 꼬마였었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다니신 적이 없어요. 전형적인 대머리 아버지. 그리고 예.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항상 이제 구두가 광이 나셨어요. 아주. 지금도 그냥 잘 닦인 구두를 신고 오셨는데요. 본인이 닦으시는 거 아니면 아내분께서 늘 우리 구두를 옛날에 옛날엔 집사람이 그리고 우리 내가 집에서.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바로 따라와서 신발 바로 해서 바로 넣고. 탁 나갈 때 정말 대머리 아버지셨다. 근데 제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바쁘셨죠? 엄하셨죠? 무뚝뚝하셨죠? 근데 할 건 다 하셨어요. 5남매를 두셨더라고요. 예. 아시면서 물으면 곤란하지. 아무리 바빠도 예. 그런 시간은 있죠.
눈보라가 쳐도.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 딸 넷, 예. 아들 하나 막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종가의 종손인데 네. 외동이에요. 처음에 놓으니까 딸이죠, 둘 딸이죠, 셋 딸이죠, 넷 딸이죠. 내리 딸을 넷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시려고 처음 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한테 효도할 길은 아들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산하 제한을 하고 애 셋만 놓으면 야만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뭐 야만인이 아니라 미개인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애 다섯이 오남매가 예. 그렇게 바쁘셨으면 사실 거의 부인이 다 아이들을 그렇습니다. 키우셨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애들 얼굴을 자는 것만 이래 봤지 네. 애들이 돌아다니고 애들하고 이해갈 시간도 거의 왜냐면 없어요. 12시에 들어오시고 4시에 나가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애들을 보는 순간 귀엽고 말이야 사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애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제 잔소리 다 해야 되고 애들은 나무래야 되고 이런 게 악역을 맡은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애들한테 인기 없는 엄마,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최고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난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죠. 사실은. 집사람이 사실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바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옛날 미남이셨어요. 네. 잘 나가는 이제 남자를 둔 아내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 하시면서 아내가 오해를 했던 적도 있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예보를 내놓고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는 예보를 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 있을 때 날씨가 궁금해요. 그게 밤 한 11시쯤 되면 집사람은 이미 잡니다. 그런데 저는 설거머니 나와서 가까운 뒷산에 올라가요. 네.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죠. 아, 비가 오나 안 오나? 아, 구름이 끼어오나. 네. 1시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설거머니 들어와 자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던가 봐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하루는 제 뒤 미행을 한 거예요. 어머. 밤 11시 돼서 설거머니 나갔다가 1시간쯤 있다가 설거머니 들어와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니까 아 이거 어디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구나. 그 뒤에 따라왔던가 봐요. 그래서 보통 때 내가 갖다 내려오면 여전히 자고 있는데 그날에 말고 보니까 안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 날 보더니 씩 웃으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첫 마디가. 뭐가 미안하냐 이러니까 사실 이래서 내가 미행을 해봤노라. 그래서 내가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때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도 모르고 뭘 하는 거냐고. 그 호통을 쳤지요, 제가. 아 근데 오해할 수 있죠. 예. 산으로 여자를 만나러 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남편상은 아니었네요. 좀 아기자기하고 이런 맛은 전혀 없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밤에 남편 돌아오면 침대에서 도란도란 하루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전혀 없죠. 그거는 뭐 그림의 얘기. 그럼 아내분의 어떤 그 소원이 그런 그래서 거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늘 하는 소리가 딱 자기 소원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 하면은 남들과 같이 부부간에 서로 도란도란 잠자리 들어서 잠들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해보는 것이 원이래요. 네. 그래서 그때 나는 또 그러죠. 참 재미없이 이어가죠. 그러면 그런 사람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까 찾아가. 무슨 자신감이셨어요. 그러니까 네.